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들이대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시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가 최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있었던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시장 친화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와 금 그리고 비트코인은 상승했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예상을 했었던 대로 테이퍼링 관련된 정확한 기한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연내에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다 할지라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려면 더욱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빼놓지 않고 구라도 하나 첨부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뻥을 한 번 더 깠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언을 들은 라울팔 형님 이렇게 자신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내가 분석을 해본 결과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더욱더 둔화됨으로써 연준은 아무래도 테이퍼링은 엄두도 못 낼 것 같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가 여기 있는 이 추세를 깨고 떨어지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경기는 안 좋기 때문에 테이퍼링조차 할 그런 여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라울 발은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연준에서 테이퍼링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으면은 발표가 나왔었으면은 미국 증시와 함께 비트코인도 더욱더 크게 떨어졌을 텐데 다행히도 그런 소식은 나오게 되지 않음으로써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요 지지선이었었던 48,000달러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입에서 버텨주기만 한다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아싸 좋구나라고 하면서 일제히 반등 및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솔라나는 전구를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내가 솔라나를 왜 팔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잘 나가고 있는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 기분 좋게 계속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닌 투자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발언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쿠바 같은 경우 정부가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쿠바에서는 비트코인 등이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쿠바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쿠바 중앙은행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암호화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쿠바의 명물은 돼지고기 샌드위치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쿠바 돼지고기 샌드위치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한편 미디어에서는 쿠바 정부가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강화된 금수 조치 규정으로 달러 사용이 어려워진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하네요. 결국은 미국에서 이런 제재라든지 달러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것이 비트코인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서 에이다 알론조 하드포크 최종 테스트넷이 9월 1일 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QI라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시기냐?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아박스 아시죠? 그 아발란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발 중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여러 분석가들이 이 코인의 미래가 좀 좋아 보인다, 프로젝트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만 보시라고 소개를 잠깐 해봅니다. 그리고 QI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아발란체 기반의 펭골린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얘는 또 뭐냐? 이더리움에는 유니스왑이 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는 케이크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발란체에서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인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만 드려보고 있습니다. 다음 부류에서는 알트코인들의 대장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낸스 빗썸 등에서 대량의 이더리움 출금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12만 개가 거래소들로부터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더리움 보유량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큰 화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또 12만 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중에 34,000개가 바이낸스에서 빠져나간 물량이라고 하네요. 매체에서는 당연히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물량들 같은 경우는 콜드월렛에 저장이 되거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2.0 입금 컨트랙트에 락업이 될 수도 있고 디파이나 NFT 등에 활용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더리움 강세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더리움 소각과 더불어 가지고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보다 낮은 그런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만큼 많은 양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소각된 이더리움 물량이 무려 11만 4,448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고래 한 마리가 이더리움이 든 지갑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소각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다 이더리움 다 태워버려. 다음으로도 이어지는 긍정적인 이더리움 소식. 벤처 캐피탈의 전설이라 불리는 빌 걸리. 그는 포브스가 선정한 황금손 리스트에 그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벤처 캐피탈 분야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랬었던 그가 이더리움을 매입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더리움은 다른 암호화폐들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이더리움 2.0이 출시만 되면은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잡을 수 있는 암호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기대가 더욱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근데 이더리움에 이런 일도 발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전 버전의 이더리움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게스에서 버그가 발생하면서 이전 버전을 실행하던 노드가 기본 네트워크에서 분리가 되는 포크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중지불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빨리 고쳐야죠, 개발자들. 빨리빨리. 다음으로 해서 크립토코언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들로 무려 17억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예측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쪽은 이제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경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락 전에 이용자 인출을 대비하는 경우인데,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시나리오 암호화폐 떡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바람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비트코인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49,000달러를 향해서 문전쇄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49,000달러 찍었다가 지금 약간 떨어졌는데요. 자,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면서 바트 심슨 역바트로서 5만 달러까지 껑충껑충 뛰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어제는 모건 스탠리에서 여러 펀드들을 통해서 GBTC를 몽땅 들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헤드펀드 창업자 빌 밀러 뮤추얼 펀드에서 GBTC 15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는 총 4,470만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가지아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이 가운데서 열렬한 비트코인 지지자이자 트위터 그리고 스퀘어의 CEO이기도 한 잭 돌시는 조만간에 비트코인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로 비트코인을 위해 힘쓰고 있는 잭 돌시. 1년 반 전쯤 해가지고 잭 돌시는 본인은 일주일에 $10,000씩 비트코인을 사서 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인데요. 그는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봤었던 48,000달러대의 지지를 일단 비트코인이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위에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참고로 99 EMA에서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딱 그 자리에서 반등하면서 지금 49,000달러대까지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어서 360 분석가는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식으로 하락형 쐐기 및 하락형 채널을 상단으로 주로 돌파하곤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밑에 하락 채널에 맞춰가지고 축적 기간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전처럼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상승에 대한 예측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조건부 상승 예측이 또 있었습니다. 크립토 보스라는 분석가
지금 위에 추세선이 있는데 이거를 뚫으면은 이 비트코인 하락을 원하는 세력들은 작살나게 될 것, 즉 비트코인이 쭉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뚫었습니다.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안착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잭도 마찬가지의 분석을 내놨는데 여기는 이 저항을 뚫으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다음 저항은 49,800달러 그리고 54,449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좀 죽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분 좋은 주말이 우리들을 반겨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5만 달러의 아성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주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토마토밭에 돼지고기 샌드위치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께서는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써 채널을 지원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